강남 초호화 호텔 칠순 잔치, 신우이가 제 코앞에 툭 던진 계산서엔 무려 3,2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올케가 대기업 다니니까 이 정도는 효도해야지? 라는 뻔뻔한 가스라이팅에 저는 웃으며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엄마와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에 몸을 실었죠. 빗발치는 90통의 전화와 빚더미에 앉아 곡소리 내는 시어머니 최길순 씨.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며느리의 역대급 복수극.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늦여름의 눅눅한 열기가 창틀마다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지요.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타오르는 노을은 마치 누군가 쏟아버린 핏빛 잉크처럼 붉고 불길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매미들의 악다구니 같은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주방에서는 낡은 환풍기가 비명을 지르며 기름진 연기를 뱉어내고 있었죠. 저는 그 좁고 더운 주방 한 구석에서 땀방울을 훔치며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길순 씨의 칠순을 앞둔 주말이라 그런지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압도적이었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증기가 제 얼굴을 덮칠 때마다 저는 제가 처한 이 답답한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TV를 보며 깔깔거리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더니 식탁 의자를 요란하게 끌며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애구구 허리야. 예, 민주야. 밥 다 됐니? 배고파서 허기가 다 지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고압적인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찌개를 옮기고 반찬 그릇을 놓았죠. 남편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좀비처럼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자, 이것 좀 봐라. 내가 어제 친구들이랑 개 모임 갔다가 받아온 건데 말이야. 식탁 중앙에 펼쳐진 것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H호텔의 홍보 팸플릿이었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엠블럼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거렸죠. 팸플릿 속 사진들은 은하수처럼 빛나는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자랑하며 제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최길순 씨는 광대뼈를 한껏 치켜올리며 위풍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뭐긴 뭐냐? 내 이번 칠순 잔치 장소지. 내 친구 말이야. 이번에 며느리가 여기서 칠순을 해줬는데 세상에 호텔 입구부터 카펫을 깔아줬다잖니. 동네 사람들이며 일가 친척들이며 다들 내 칠순만 기다리고 있어. 최길순이 며느리가 그렇게 똑 부러진다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않겠니? 저는 팸플릿 뒷면에 작게 적힌 코스 요리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인당 식대만 해도 제 일주일치 식비보다 비쌌거든요. 어머님, H호텔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텐데요. 저희 지금 주택대출금 갚는 것도 빠듯하고 당장 다음 달에 관리비랑 자동차 보험료도 한꺼번에 나가야 해서요. 지금은 여유가 좀 없어요, 어머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밥상을 엎을 기세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죠. 돈? 너 지금 나한테 돈 얘기하는 거냐? 3년 전 기억 안 나? 내가 네 생일 선물로 가방 사준 거. 그때 네가 그랬지? 나중에 다 갚아준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돈 아깝다는 소리를 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안 되니? 응? 남편은 제 표정은 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시어머니의 국그릇에 고기 건더기를 떠 넣어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 생신인데 좀 기분 좋게 하면 안 돼? 자기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엄마 평생 소원이잖아. 남편의 무신경한 말에 화가 치밀어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H호텔 가격 본 거야? 여기 식대만 해도 우리 3달치 저축액이야. 게다가 어머님은 친척들 30명이나 부르시겠다잖아. 제 반박에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아이 진짜. 당신은 참 계산적이야. 우리 이번에 성과금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이번에 좀 쓰자. 엄마 한 번뿐인 칠순인데 자기가 좀 통 크게 쏘면 어때? 내 체면도 좀 생각해주라. 응? 친구들 엄마는 다 호텔에서 잔치하는데 우리 엄마만 동네 갈비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지셨습니다. 그래, 내 남편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내가 이미 친척 30명한테 다 전화를 돌려놨어. 강남 호텔 구경 한번 해보자고 다들 난리가 났다 이 말이다. 너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작정이야? 내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 호텔 10번은 더 빌려야 해. 며느리가 다 준비했다고 소문 다 났으니까 토달지 말고 당장 예약해. 최길순 씨는 쐐기를 박듯 소리를 지르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식탁에는 H호텔의 금빛 팸플릿만 덩그러니 남아 저를 조롱하는 듯 했지요. 남편은 제 옆에서 눈치 없이 찌개를 후루룩 떠먹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장모님하고 유럽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이번에 좀 돌려 쓰자. 장모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다음에 가도 되지만 우리 엄마 칠수는 이번뿐이잖아. 여보가 이해 좀 해줘. 응? 내가 나중에 진짜 잘할게. 나중에 잘하겠다는 그 공허한 약속을 지난 5년간 수천 번은 들었을 겁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점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침착해진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숨기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님 칠순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내가 호텔 예약부터 한복까지 다 알아서 할게. 제 태도가 갑자기 바뀌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신이 나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짜지?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야. 내가 우리 여보 마음 넓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 기가 다 사네. 정말. 남편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주방에는 다시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식어버린 찌개 위로 하얀 기름이 둥둥 떠 있었지요. 저는 그 차가운 풍경을 응시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최길순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강남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신의 그 높디 높은 체면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드릴게요. 월요일 오후의 사무실 공기는 에어컨 바람조차 식히지 못할 만큼 텁텁하고 무거웠답니다. 모니터 속 빽빽한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시작했죠. 액정위로 뜬 이름은 형님, 바로 남편의 누나이자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벌써 전화를 한 걸 보니 시어머니 최길순 씨에게 호텔 잔치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전화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가늘고 톤 높은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 올케. 내 전화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이번 칠순 잔치 강남 H호텔에서 하기로 했다며? 아, 네. 어머님이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요. 제 대답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콧소리를 섞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올케야. 내가 주변에 올케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우리 집안 대들보라고 말이야. 남동생 기 좀 살려주려면 이번엔 능력 있는 올케가 효도 좀 제대로 해야 해. 알지? 형님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과 가스라이팅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지요. 본인은 10원 한 장 보탤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저의 희생만을 당연시하는 그 말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님,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비용이 워낙 커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제 말에 형님은 오히려 정색하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올케, 가족 사이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냐? 엄마 평생 소원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결제는 올케가 하는 거지. 나도 일가 친척들한테 다 자랑해놨어.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지끈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래요, 형님. 그렇게 원하시니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강남 H호텔 예약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하더군요.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백합 향기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과연 초호화라는 수식어에 걸맞았습니다. 예약 담당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저는 준비해온 인적사항을 내밀었지요. 예약자 성함은 최길수님으로 해주세요. 주인공이신 시어머니 성함으로 명예를 세워드리고 싶어서요. 제 말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그럼 비상 연락처와 보증인 연락처는 어떻게 등록해 드릴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형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넣었습니다. 연락처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저희 형님이신데 이번 행사를 총괄하시기로 했거든요. 행사 당일 결제는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예약자 본인 혹은 등록된 보증인께 청구됩니다. 직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답을 주었습니다. 네, 당일 잔치가 끝나고 현장에서 전액 결제하는 것으로 확정할게요.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니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더군요. 호텔 앞 대기 중인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을 보며 저는 가방 속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예약 잘했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집에 도착하니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내가 이번에 성과급 나오면 자기 가방 하나 꼭 사줄게.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지만 저는 그 손길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지요. 여보, 성과급 나오면 가방 말고 우리 엄마 용돈이나 좀 넉넉히 드려. 제 말에 남편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 장모님은 나중에 챙겨드리면 되지. 일단 이번 달은 엄마 칠순에 집중하자. 응?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위로 유럽행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 예약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파리행 비행기 좌석 2개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기분 좋게 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호텔에서 거품을 물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사랑하는 친정엄마와 함께 구름 위를 날고 있을 겁니다. 엄마, 드디어 예약 다 했어. 이번 여행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답니다. 잔치 당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보름뿐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내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쳐놓은 덫이 결국 누구의 목을 조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고 저는 그 빛나는 풍경을 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드디어 최길순 씨의 그 화려한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강남 H호텔의 스위트룸 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열기로 가득했지요. 거울 앞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실크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광대뼈는 승천할 듯 높이 솟구쳤죠. 어머, 어머님, 피부가 너무 고우셔서 화장이 찰떡같이 받으시네요. 아티스트의 입에 발린 칭찬에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훑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호호, 그런가요?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좀 빛을 보나 보네. 예, 민주야. 너도 이리 와서 내 얼굴 좀 봐라.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니? 저는 뒤에서 묵묵히 시어머니의 장신구들을 챙기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정말 주인공 같으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입술을 바르던 형님이 끼어들었죠. 올케, 그게 뭐야? 말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오늘 같은 날은 올케가 더 신이 나야지. 우리 엄마 기를 팍팍 살려줘야지 않겠어? 형님은 제 어깨를 툭 치며 거울 속 제 초라한 복장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근데 올케는 옷이 그게 뭐니? 명색이 강남 호텔 잔치인데 좀 좋은 거라도 사입지 그랬어. 형님, 저는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쁠 것 같아서 편한 옷으로 입었어요. 제 말에 형님은 콧방귀를 뀌며 다시 거울 앞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여튼 센스하고는. 하긴 돈 되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뭐 안 그래? 정오가 되자 호텔 대연회장에는 초대받은 친척 30분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샹들리에 조명 아래 시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공주처럼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셨죠. 어머, 길순 언니. 이게 대체 몇 평이야? 잔치가 아주 어마어마하네. 친척 중 한 분이 놀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길순 씨는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호호,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최고급으로만 골라준 거야. 우리 애가 밖에서 능력이 좋잖아. 이번 잔치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시원하게 긁었다니까. 그 말에 주변 친척들이 저를 향해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어. 길순 동서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마치 본인이 해준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 다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메뉴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남편은 제 허리에 손을 얹으며 귓속말을 속삭였지요.
여보, 봤지?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하는 거. 나 오늘 친구들한테도 자랑 엄청나게 했어. 고마워, 자기야. 저는 남편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애가 시작되자 고급 코스 요리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지배인님, 여기 이 와인 말고 아까 그 리스트에 있던 제일 비싼 와인으로 5병 더 가져다 주세요. 형님이 손을 번쩍 들고 지배인을 부르자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객님, 그 와인은 병당 가격이 상당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직원의 물음에 형님은 오히려 제 쪽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대꾸했죠. 아, 그럼요. 여기 우리 올케가 계산 다 할 건데 무슨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 엄마 칠순인데 이왕 먹는 거 최고급으로 마셔야지 않겠어요? 당장 가져오세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와인 잔을 흔들며 거두셨습니다. 그래, 지배인. 우리 며느리 돈 많으니까 걱정 말고 팍팍 내와. 예, 민주야. 너도 한 잔 마셔라. 이 비싼 걸 언제 또 먹어보겠니? 친척들은 역시 큰손 며느리다라며 연신 박수를 쳤고 연회장은 광기 어린 축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천장을 울렸지요. 저는 그 아수라장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거든요. 잔치 한쪽 구석에서는 남편이 사촌들과 형님들이 주문한 비싼 양주를 따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양주 진짜 대박이다. 한 병 더 주문해도 되지? 남편의 철없는 물음에 저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자기야. 오늘 같은 날 아끼면 안 되지. 마음껏 마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제 대답에 신이 난 남편은 지배인을 향해 여기 양주 2병 더 추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제 험담을 하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를 천사 같은 며느리로 둔갑시키고 계셨죠.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 뒤에서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비행기 티켓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시원하게 뛰었습니다. 최길순 씨와 시댁 식구들이 주인공 병에 취해 취기가 오를수록 저의 탈출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한 점 썰어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마신 그 비싼 와인 한 방울 한 방울이 내일은 피눈물이 되어 흐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연회장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웃음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멸의 전주곡처럼 제 귀에는 들리고 있었답니다. 최길순 씨의 칠순 잔치는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스테이크와 고가의 빈 와인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30명은 이미 취기가 올라 목소리가 한껏 커진 상태였답니다. 아이고, 길순아. 정말 오늘 호강 제대로 하네. 그러게 말이야. 내 평생 이런 호텔 코스 요리는 처음 먹어봐. 친척들의 칭송이 이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며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와인을 몇 잔 마셔 얼굴이 벌개진 형님이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의 손에는 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두툼하고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올케, 여기 좀 봐. 이제 슬슬 정산할 시간이야. 형님은 제 옆구리를 툭 치며 봉투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최종 계산서야. 아까 내가 주문한 빈티지 와인이랑 양주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 저는 형님이 내민 서류를 건네받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맨 아래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합계 3,245만 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조금 더 넉넉하게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금액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3,200만 원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척하자 형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옳게,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어머님 얼굴 좀 봐.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올케가 초를 칠 거야? 여기 있는 친척들이 다 올케가 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돈 아깝다고 하면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형님은 제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올케 보너스 받은 거랑 모아둔 돈 있잖아. 이럴 때 쓰라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남편 기 살려주는 셈치고 시원하게 긁어, 알겠어? 그때 소파에서 사촌들과 웃고 있던 남편이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취기가 올라 눈이 풀린 상태였지요. 여보, 누나랑 무슨 얘기해? 계산서 나왔어?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뺏어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좀 나왔네. 그래도 뭐 우리 와이프 능력이면 이 정도쯤이야 껌이지. 여보,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자기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 오늘 자기가 시원하게 결제하면 나 정말 이 집안에서 고개 꼿꼿이 들고 살 수 있어. 부탁해, 응?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소처럼 아양을 떨었지만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내가 이 돈을 다 내길 바라는 거지? 제 물음에 남편은 오히려 정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럼 누가 내? 내가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그 정도 돈도 못 써? 부부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진짜 정 떨어지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정 떨어진다는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그 말을 기다렸어. 시어머니 최길순 씨도 어느새 저희 쪽으로 다가와 잔을 흔들며 거들었습니다. 예, 민주야. 뭘 꾸물거리고 있어? 다들 며느리 결제하는 거 구경하겠다고 난리다. 얼른 가서 긁고 와라. 내 평생 이런 데서 며느리 덕 좀 보나 했더니 끝에 가서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 친척들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저를 바라보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띄었습니다. 네, 어머님.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어머님 칠순인데 제가 기분 좋게 결제해야죠. 제 대답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올케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 우리 민주가 최고지. 자, 다들 박수 쳐. 우리 며느리가 결제하러 간다. 최길순 씨의 선창에 연회장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지영이네 며느리 대단해. 효부가 따로 없네, 효부가. 칭송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이며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로비 쪽으로 이끌었지요. 여보, 빨리 다녀와. 나 사촌 형들이랑 양주 한 병 더 따기로 했거든.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더 즐기고 있어. 나 지배인님하고 따로 얘기할 게 좀 있어서 그래. 금방 하고 올 테니까
어머님 잘 모시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응, 알았어. 여보 최고. 라며 다시 술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형님이 건넨 그 하얀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복도의 공기는 아찔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30여 명의 시선과 시끄러운 박수 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득하게 멀어지더군요. 저는 손에 든 하얀 봉투를 꽉 쥐고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려던 시누이가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죠. 옳게. 왜 그래? 어디 아파? 지금 결제하러 가야 하는데 왜 이래?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결제가 늦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눈에 힘을 풀고 식은땀이 흐르는 척 연기하며 배를 움켜쥐었지요. 형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요. 아까 마신 와인이 잘못됐나 봐요.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배가 아프면 어떡해. 지배인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시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제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저는 더욱 깊게 몸을 숙이며 신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화장실 좀 급하게 다녀올게요. 안쪽에서 술잔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 최길순 씨도 혀를 차며 한마디 거드셨죠. 얘는 참 복이 없어도 저렇게 없니? 그 비싼 걸 먹여놨더니 이 사단을 내. 얼른 다녀와라.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주인공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제 건강보다 하객들 앞에서 제가 카드를 긁는 그 퍼포먼스를 놓치는 게 더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답니다. 자기야, 많이 아파? 얼굴이 하얗네. 근데 지배인님이 결제 서류 가지고 로비에서 대기 중이시거든. 당신 금방 올 수 있지? 나 사촌 형님들한테 당신이 멋지게 쏘는 거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남편의 그 철없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응, 여보. 금방 다녀올게. 어머님 모시고 안방에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저는 남편의 손을 힘없이 뿌리치고는 화장실이 있는 복도 끝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제 걸음걸이는 순식간에 가벼워졌죠.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끝 칸의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에 가까운 떨림이었답니다. 저는 미리 화장실 청소 도구함 뒤에 숨겨두었던 제 작은 백팩을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호텔 지배인과 상담하러 왔을 때 몰래 숨겨두었던 저만의 탈출 키트였지요. 미리 준비한 편안한 청바지와 후드 티셔츠를 빠르게 챙겨 입었고 푹신한 운동화로 갈아 신었죠.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노예인 며느리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효도는 셀프입니다. 어머님. 준비를 마친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평범한 차림의 저를 주목하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 수천만 원을 쓰는 큰손 며느리로 칭송받던 여자가 이렇게 유유히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호텔 정문을 통과하자 시원한 밤바람이 제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리 호출해둔 콜택시가 호텔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올라탔지요.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미끄러지듯 호텔 앞마당을 빠져나갈 때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H호텔의 화려한 외관을 응시했습니다. 연회장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보였답니다. 손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 백미러로 저를 보던 기사님이 웃으며 말을 건네시더군요. 네, 기사님. 평생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다 끝냈거든요. 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매연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제 가슴은 시원하게 뚫려 있었지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호텔의 실루엣은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비로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길순 씨, 그리고 나의 남편.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체면과 돈이 오늘 밤 당신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길 바래요. 저는 이제 당신들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어둠을 뚫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연회장 안의 열기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식어가는 중이었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지 벌써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올케가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신우이의 얼굴에 초조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거나하게 취해 사촌 형님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도 자꾸만 연회장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예, 상훈아. 민주는 왜 이렇게 안 오니? 화장실에서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시어머니 최길순 씨가 얼근하게 취한 목소리로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글쎄요, 엄마. 아까 진짜 아파 보이긴 했는데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올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호텔 지배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중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실례합니다. 오늘 행사의 예약자이신 최길순 고객님 되십니까? 지배인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턱을 한껏 치켜세우며 와인 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최길순이요. 왜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안 왔나 보지? 지배인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손에 든 정산서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객님, 연회 종료 시간이 다 되어 정산을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 시작 전 약정하신 대로 예약자 본인께서 현장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신우이가 눈을 부라리며 지배인을 쏘아보았답니다. 아니, 지배인님, 아까 우리 올케가 결제하러 간다고 나갔잖아요. 거기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배인은 감정 없는 로봇처럼 차분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결제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으로 등록된 따님분께도 결제 안내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배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귀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은 술이 확 깨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제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의자 위에는 제가 일부러 두고 간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죽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엄마, 여기 민주 가방 있잖아. 가방을 두고 어디를 가?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듯 달려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래, 올케가 이 비싼 가방을 두고 갈 사람이 아니지. 여기 안에 지갑이랑 카드 다 있을 거야. 신우이는 마치 보물 상자를 열 듯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지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주변의 친척 30명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화장품도 두둑한 지갑도 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가방 안쪽 바닥에 하얀 쪽지 한 장만이 외롭게 뒹굴고 있었을 뿐이었죠. 신우이는 멍청한 표정으로 그 쪽지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쪽지를 읽던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하나? 뭐라고 써있길래 그래? 얼른 내놔봐. 최길순 씨가 신우이의 손에서 쪽지를 뺏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정갈한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효도는 셀프입니다. 어머님. 직접 예약하신 3,200만 원 품격 있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최길순 씨는 쪽지를 읽자마자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감히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쳐? 지배인은 시어머니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최길순 고객님, 오늘 총 결제 금액은 부가세 포함 3,245만 원입니다. 예약 명의자가 본인이시고 계약서상의 지불 의무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텔 규정에 따라 경찰을 대동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옆에서 공짜 밥을 먹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며느리가 돈 낸다고 해서 온 건데? 길순 언니 며느리가 다 해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3,200만 원? 세상에, 우리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최길순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왕처럼 대접받던 시어머니는 이제 호텔 로비에서 돈 한 푼 없는 노파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지갑을 뒤졌지만 백화점에서 긁어댄 카드들은 이미 한도가 초과된 지 오래였습니다. 상훈아, 너 뭐해? 빨리 민주한테 전화해봐. 이 미친년이 어디까지 갔는지 잡으란 말이야.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답니다. 안 받아. 차단했나봐. 단톡방도 나갔어. 남편의 허망한 대답에 최길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홀딱 속아서 이 나이에 감옥 가게 생겼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은 이제 그들을 비추는 영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치심과 파멸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가혹한 감시등이 되어버렸지요. 지배인은 고압적인 자세로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슬금슬금하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대참사. 그 중심에서 최길순 씨와 신우이는 3,2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를 마주한 채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상상하며 공항 대기실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켰지요.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최길순 씨, 오늘 밤 당신의 품격은 그 바닥에서 얼마나 더 처참하게 굴러다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비행기 탑승권에 찍힌 제 이름을 어루만졌답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퇴근길마다 저를 짓누르던 도심의 소음이 이제는 마치 저의 해방을 축하하는 축제 소리처럼 들렸지요.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을 시작한 것은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널 무렵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남편이었답니다. 저는 그 진동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모르는지 1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이번에도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누이와 시어머니 최길순 씨의 번호로 번갈아 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잠시라도 쉴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액정은 계속해서 번쩍이며 그들의 분노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지요. 이 미친년아, 당장 안 돌아와? 너 죽고 싶어? 옳게 제정신이야? 우리 집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남편과 시누이가 남긴 그 악에 바친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토록 간절히 찾는 이유가 사랑이나 걱정이 아니라 오직 그놈의 3,200만 원 때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니까요. 제가 유유히 한강을 건너는 동안 호텔 로비의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했지요. 시누이는 아마 한도 초과가 뜬 카드 뭉치를 들고 울먹이며 지배인에게 사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배인님, 잠시만요. 우리 올케랑 연락이 닿으면 바로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지배인은 이미 저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상태였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겠죠. 친척 30명은 아마 그 아수라장을 보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게 분명합니다. 에구, 남의 집 망신 구경하러 온 거 아니니 우리는 이만 가보세. 길순아, 나중에 연락해. 우리는 바빠서 먼저 갈게. 평소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든든한 일가 친척들이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등을 돌리는 장면. 최길순 씨에게는 3,200만 원의 빚보다 그 배신감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폰에는 90통의 전화가 왔습니다라는 알림이 떠 있더군요. 단 40분 만에 90통이라니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공항 카운터 앞에서 그 알림창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미련 없이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90번의 절규가 단 한 번의 터치로 사라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채감도 함께 씻겨 내려갔지요. 손님, 짐은 이게 전부이신가요? 직원의 친절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가벼울수록 좋아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공항 로비 저 멀리서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계시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딸의 얼굴에 서린 해방감을 읽으셨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떠나는 거니? 응, 엄마. 이제 우리 시끄러운 전화기 따위는 잊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전원을 완전히 꺼버린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비행기 탑승구로 향하는 제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경쾌했답니다. 등 뒤로 남겨둔 90통의 집착과 분노가 이제는 먼지보다 작게 느껴질 만큼 말이죠. 시어머니 최길순 씨와 나의 남편 그리고 얄미운 시누이. 당신들이 오늘 밤 지새울 그 불면의 밤이 제가 누릴 2주간의 축제에 아주 훌륭한 안주가 되어줄 것 같네요.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이 저의 새로운 출발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천장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그 숨막히던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도 정돈된 공기가 제 피부를 기분 좋게 자극했지요. 저는 친정엄마의 따스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걱정 마,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오늘부터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이야. 저는 엄마를 이끌고 퍼스트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전용 라인에 서자 정중한 태도의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죠. 최민주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라운지로 향하는 길, 엄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팔을 꼭 붙들고 계셨답니다. 예, 민주야.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데를 다 들어와도 되는 거니?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싼 거 아냐? 엄마, 그동안 내가 시댁에 갖다 바친 돈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 큰 마음 먹고 엄마 호강시켜 주려고 작정한 거니까 그냥 즐기기만 해.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시원한 샴페인 잔을 기울이자 그동안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창밖으로는 거대한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2년 전 추석 명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최길순 씨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무려 10가지가 넘는 전을 부치라고 명령했었죠. 기름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워 잠시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던 저에게 최길순 씨가 던진 말은 아직도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예, 너는 친정아비 죽었다고 유세 부리니? 전이 다 식어가는데 어디서 딴청이야. 그 옆에서 제 남편은 입 하나 뻥긋하지 않고 누나인 형님이 가져다주는 과일을 받아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느꼈던 그 처참한 굴욕감과 서러움이 지금 이 화려한 공항의 소음 속에서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답니다. 손님, 탑승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내로 들어서자 퍼스트 클래스의 웅장한 개인 좌석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특급 호텔방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공간이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승무원이 다가와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아를 내놓았습니다. 엄마는 난생 처음 보는 진귀한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민주야. 이게 정말 비행기 안에서 먹는 음식이니? 꿈만 같구나. 엄마, 꿈 아니야. 이제부터 엄마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야. 저는 비행기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지며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지면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제 등을 짓누르고 있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륙한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해졌지요. 저는 승무원이 가져다준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최길순 씨, 지금쯤 호텔 로비 바닥에서 울부짖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체면 때문에 이제 평생 빚쟁이 신세로 살게 된 걸 축하해.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행기 유리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솜사탕 같은 구름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 빛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 소중한 인생을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좌석을 180도 눕혀 침대처럼 만들고 눕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이 밀려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독설도 남편의 무책임한 방관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엄마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했지요. 구름 위를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저를 싣고 지옥 같던 과거를 지나 찬란한 미래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파리의 아침은 서울보다 훨씬 느리고 우아하게 밝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공기와 함께 고소한 크루아상 굽는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저는 호텔 테라스에 앉아 저 멀리 안개 속에 우뚝 솟은 에펠탑을 바라보며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이켰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아침 식사조차 서서 때우던 제게 이런 평화로운 아침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비현실적이었죠. 민주야, 정말 안 받아도 되겠니? 아까부터 내 가방 안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말이다. 맞은편에 앉은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가방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 깊숙이 잠들어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요. 인천공항을 떠난 지 이틀 만에 핸드폰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알림이 폭포수처럼 화면을 뒤덮어버렸죠. 저는 가장 먼저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있던 그 단체의 대화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999개가 넘어버린 메시지들을 거꾸로 훑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참상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최길순 씨 결국 사고 쳤네. 며느리 돈으로 생색내더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호텔 지배인이 경찰 부른다고 난리쳐서 우리도 무서워서 얼른 나왔잖아. 길순 언니 잔치 비용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연락받았다며? 사실이야?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이미 빗으로 변해 시어머니 최길순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답니다.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체면이 강남 한복판에서 쓰레기처럼 구르고 있었던 것이죠. 시누이인 형님이 보낸 개인 메시지는 더욱 처절하고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옳게, 제정신이야? 우리 집 지금 풍비박산 났어. 엄마는 그날 밤 호텔 미납금 갚으려고 평생 모은 쌈짓돈에 금반지까지 다 팔았단 말이야. 나도 우리 남편 몰래 비상금 쓴 거 들통나서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 당장 전화 안 해? 형님의 절규 섞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나지막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의 돈 3,200만 원은 우습게 여기더니 정작 자신들의 금반지 몇 돈과 비상금이 날아가는 것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 이기심이 참으로 가증스러웠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장난이 너무 심하다. 빨리 와서 해결해라며 달래는 척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너 미쳤어? 너 오면 죽을 줄 알아. 라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온 문자는 아주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매일 곡소리를 내고 계셔. 제발 돌아와서 이 상황 좀 수습해주라. 응? 남편의 구걸 섞인 문자를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이다를 마신 듯한 쾌감을 느꼈답니다. 제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억울함에 비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불러 에펠탑을 배경으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시댁 단체 대화방에 올렸지요. 방금 전까지 저를 저주하고 울부짖던 그 대화방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즐기며 대화방 하단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파리는 날씨가 참 좋네요. 어머님 칠순 잔치 비용은 품격 있게 잘 해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전 이만. 그들이 느꼈을 그 말로 표현 못할 분노와 허탈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했죠. 시어머니 최길순 씨는 아마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고 형님은 제 사진을 보며 휴대폰을 던져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답니다. 민주야,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니? 엄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엄마. 이제 정말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 저는 다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파리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행복에만 집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최길순 씨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칠순 잔치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며 저는 파리의 거리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화려한 축포였답니다. 꿈만 같았던 2주간의 유럽 여행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2주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가벼웠지요. 곁에 선 친정 엄마의 얼굴에도 그간의 수심이 사라지고 화사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제 더 이상 그 숨막히는 시댁 식구가 있는 집이 아니었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전원을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겁이 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차분한 흥분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곧장 제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최길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초췌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죠. 남편은 퀭한 눈으로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너 이제야 나타나? 너 미쳤어? 진짜 죽고 싶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쩍 눈을 뜨고는 좀비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 최길순 씨는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저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머님. 이미 제 몸에 손대시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누이가 삿대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옳게, 너 때문에 우리 집 풍비박산나게 생겼어. 그 3,200만 원, 우리 엄마가 사채까지 끌어다 막았단 말이야. 이자만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네가 사람이면 당장 그 돈 내놔.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들을 한 장씩 그들의 코앞에 보여주었지요. 형님, 아니 이제 형님도 아니죠. 여기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 3년 전에 제 적금 2천만 원 가져가서 안 갚으신 차용증이고요. 이건 그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보냈던 폭언과 가스라이팅이 담긴 녹취록과 메시지 캡처본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건 우리끼리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남편은 비굴하게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나한테 여보라고 했어? 네가 나보고 계산적이라고 정 떨어진다고 할 때 우리 관계는 끝났어. 여기 이 서류 보이지?
부당한 경제적 압박 및 고부 갈등에 의한 혼인 파탄 이혼 소장이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길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구나. 저 미친년이 기어코 사단을 내는구나. 저는 통곡하는 최길순 씨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돈,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그 품격과 체면값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갚으세요.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제 발밑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옳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남편이 알면 나 정말 쫓겨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신우이의 손을 냉정하게 치워버리고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엄마랑 누나가 나를 돈줄로 여길 때 당신은 뒤에서 구경만 했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랑 누나 데리고 평생 그 빚 갚으면서 살아. 이 집도 처분 신청했어. 당신 짐도 다 챙겨서 나가.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신우이의 비명, 그리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뱉어냈지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도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리 예약해둔 제 명의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은 지옥 같았지만 그 지옥을 스스로 끝내고 걸어 나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답니다. 최길순 씨, 그리고 당신들. 당신들이 짊어진 그 3,200만 원의 빚은 평생 당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로 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당신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며 저는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심 어린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축제는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고요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저만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아하게 나아갔답니다. 그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멀고 행복한 곳으로 말이죠. 며느리를 그저 돈줄로만 여기던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 주인공의 마지막 한마디,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가슴 깊이 남는 사연이었죠.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곡소리를 내는 시어머니 최길순 씨와 신우이의 결말은 결국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둔 당연한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도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대리만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의 용기 있는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사연들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